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학년 시험 범위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대충 태양계, 식물과 에너지 여기가 될 것 같아요. 태양계와 식물과 에너지, 태양계, 식물과 에너지 여기 될 것 같습니다. 현 경신인반 학생 여러분들은 식물과 에너지까지 제가 다 끝냈을 겁니다. 단원 마무리 문제까지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 태양계부터 돌아가서 복습을 좀 할게요. 복습하는데 질문 받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전 꼭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 태양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긴데요. 태양계는 크게 보면 그 중간 단원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개고요. 작은 단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입니다. 그 태양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습 한번 할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태양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뭔 얘기했습니까? 지구의 크기부터 측정하는 거였어요. 교과서 몇 쪽이었습니까? 86쪽이었죠. 86쪽에 뭔 얘기가 나왔습니까? 1번이라고 그럴까요? 지구의 크기였어요. 지구 크기 측정할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뭐 얘기했습니까? 에라토스, 테네스, 네자가 빠졌네요. 테네스 이런 얘기했죠. 에라스토스테네스 얘기를 할 때는 기억해야 될 게 지구, 가정 이런 것도 되지만 꼭 이렇게 가정하는 게 필요하죠. 가정. 그렇게 첫 번째가 두 지점은 같은 경도, 같은 시간축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지구는 완전한 구여야 되죠. 또는 원이라고 그래야 되죠. 세 번째, 햇빛은 태양광선이라고 그러죠. 태양광선은 평형이어야 됩니다. 평행이어야 됩니다. 평행. 패러럴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구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그러죠. 지금 그 지구 크기 구하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제가 컵을 갖다 대놓고 그립니다. 이거 뭡니까? 지구죠. 지구 중심에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적도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적당한 짝대기를 세우면 여기 지구에 그림자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 각이 생기죠. 햇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햇빛은 지구의 태양광선이겠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모양이 됩니까? 뭐 간단합니다. 평행 그림자가 만들어져. 이 각은 무슨 각이 됩니까? 엇각으로 갖게 되겠죠. 요 각이 바라보는 요 호의 길이, 요 두 지점의 길이 A라 그러고 B라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 이걸 L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지구의 반지름은 R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지구는 완벽한 원이라 그랬으니까 360도가 해당되는 것은 원의 둘레 2 파이 R 이렇게 되겠고요. 이거는 같죠. 요 각이 쳐다보는 요거의 길이랑 같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요 R이죠. 2 파이 R은 이거는 뭡니까? 지구 둘레가 되겠죠. 그럼 지구 둘레를 구하면 R을 구하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안쪽 길이 곱하고 바깥쪽 길이 곱하다. 2 파이 R 이거가 이거고요. 360도분의 L 이런 값이 되죠. 구하고 싶은 건 우리는 R 값이니까 이런 값이 되죠. 아주 간단한 원리죠. 이게 지구의 크기 구하는 거였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관심 있는 거는 우리는 뭘 측정하는 겁니까? 요 각이 쳐다보는 요 호의 길이 L, 요거 값만 사람이 측정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각은 뭐 하는 거에서 그림자가 만든 각이겠죠. 그래서 360도가 쳐다보면 요 각이 해당되는 게 지구 둘레. 요 작은 각에 해당되는 건 요거는 호의 길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안쪽 길이 곱한 거 이거. 바깥쪽 길이 곱한 거 이거. 둘이 같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 각. 그럼 R은 이거 나누면 되지. 2파이분의 1 세타분의 360 이렇게 계산하면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지구의 크기였죠. 자, 다음 볼까요? 달의 크기를 구하는 게 있죠. 이건 지구의 크기였고요. 두 번째가 달의 크기라 그랬죠. 달의 크기는 뭐 가지고 합니까? 달의 크기를 구할 때는 먼저 이쪽에 뭘 하나 잡습니까? 뭐 각거리 이런 말도 쓰고요. 이런 말도. 이건 실제로 달입니다. 같은 축에다 올려놓고 계산하겠죠. 뭐 이거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럼 요거 우리 교과서 모르겠으면 교과서 89쪽 보시면 됩니다. 89쪽 보면 됩니다. 그럼 달의 지름 이거는 D 동전이라 그러면 됩니다. 동전의 지름 D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눈이 있겠죠. 눈에서부터 동전까지의 거리 스몰 l 눈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 라지 L 이래 되겠죠. L이 쳐다보는 거는 D고요. 이거는 라지 L 이런 값이 되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값을 알고 싶은 거죠. 이 값을 알고 싶은 거죠. 이 값이 뭐예요? 달의 크기니까. 그럼 안쪽 길이 곱하고 바깥쪽 길이 곱하면 되죠. 이런 값이 되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닮음 비라고 그러죠. 수학에서의 간단한 개념입니다. 교과서 89쪽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거잖아요. 동전까지의 거리 요거 그러니까 L일 때 이거 이런 얘기고요. 달까지의 거리 달의 지름 이거는 이거겠죠. 자, 그럼 89쪽까지 얘기도 다 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뒤에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지구는 우리 교과서 92쪽입니다. 92쪽은 크게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지구는 뭐래요? 자전을 합니다. 어디에서? 서에서 동으로 자전합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별들은 동에서 어디로 가요? 서로 갑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에 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은 약 37.5도에 있습니다. 이 37.5도라는 얘기는 북극성 고도가 이게 지평선이라 그럴게요. 지평선에 여기에 관찰자가 있습니다. 관찰자가 눈을 몇 도만 들면 됩니까? 요 값이 북쪽 하늘을 보고 37.5도만 들면 거기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북극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쪽 하늘을 보고 지평선 기준으로 37.5도만 고개를 들면 거기에 북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별들은 비스듬하게 움직입니다. 비스듬하게 움직입니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어가 이렇게 나오죠. 천구의 운동할 때는 천구라는 말이 나오고요. 북극성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천구는 바깥에 나가서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지평선 위에 하늘을 보면 하늘은 큰 이런 뭔가 이렇게 뚜껑이 있는 것이 보여요. 여기가 천구죠. 이 천구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별들이 고정되어 있죠. 이 천구에 별들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럼 여기에 관찰자가 있겠죠. 관찰자의 머리 위에 바로 위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천정이겠죠. 이건 지평선이고요. 이벤트 호라이즌 그래요. 지평선에서 37.5도만 쳐다보면 여기에 37.5도만 쳐다보면 여기에 누가 있다? 북극성이 있는 겁니다. 이 북극성 주변으로 모든 별들이 이 북극성 주변으로 별들이 움직이죠. 360도를 24시간 만에 움직여야 되니까 15도씩 돌아갑니다. 1시간에. 북극성을 중심으로 무슨 원을 그려요? 동심원을 그립니다. 자, 그래서 천구의 일주운동.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 한 번 돌아가는 걸 일주운동이라 그러죠.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요? 자전현상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 또 한 페이지 넘기시면 연주운동이 나타납니다. 연주운동이 나타납니다. 연주운동은 이거는 공전현상이죠. 연주운동을 할 때 누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입니까? 지구가 관찰하는 가장 큰 별은 태양입니다. 태양이 뜨기 직전에 하늘에 별이 보이겠죠. 그때 별자리를 관찰합니다. 그때 별자리를 관찰하고 매일 관찰해서 1년을 하면 1년의 별자리가 주기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걸 별자리 중에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태양 주변의 별자리 변화. 이걸 뭐라 불러요? 천구상에서 태양의 연주운동 또는 지구의 연주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태양이 어디상에서? 천구상. 지나가는 별자리 사이가 있겠죠. 지나가는 별자리 12개. 이걸 황도 12궁 이렇게 부르죠. 별자리 12개. 그리고 태양이 지나가는 길 황도 이렇게 부르죠. 그럼 360도를 12달에 움직여야 되니까 한 달에 약 30도를 돌아가고요. 이거는 약 1일로 치면 1일에 약 1도 돌아갑니다. 약 1도입니다. 실제로는 약 1도가 아닙니다. 0.98도 그래가지고 약 나누면 됩니다. 365일을 360도로 이렇게 나누면 이게 0.98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그래서 몇 도? 약 1도 이래버립니다. 약 1도씩 움직이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태양의 연주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태양의 연주운동에 지나간 이 황도상의 12개 별자리는 밤의 별자리가 아니고 기억해야 됩니다. 낮의 별자리입니다. 낮의 별자리. 지금 하늘에 구름이 끼었고요. 햇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햇빛이 보인다면 지금 무슨 몇 월이에요? 6월이라고 계산하십시다. 6월이라고 계산하면 지금 하늘에 찬란한 별자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6월의 별자리 같으면 황소자리나 지금 하늘에는 황소자리나 쌍둥이 자리가 있을 거예요. 6월 낮의 별자리입니다. 햇빛이 비치는 낮의 별자리입니다. 그럼 황소자리나 쌍둥이 자리를 보려면 이거는 겨울로 가야 되죠. 그래서 겨울철 별자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황소자리나 쌍둥이 자리입니다. 그럼 겨울철 낮이 아니고 이거는 언제 별자리예요? 밤의 별자리겠죠. 그럼 낮에는 누가 보인다고요? 이게 보입니다. 그럼 6월에 밤에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6월 저녁에 밤에는 지금
무슨 별자리가 보이겠습니까? 6월 저녁 나가시면 밤에 나가시면 지금쯤 저녁에 나가면 무슨 별자리가 보입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뭐 궁수자리나 염소자리가 보일 겁니다. 새벽이 되면 전갈자리도 보이겠고요. 새벽이 되면 전갈자리도 보이겠고요.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밤에 보이는 별자리입니다. 6월에 밤 저녁이나 초저녁에는 염소자리가 보일 거고요. 새벽이 되면 전갈자리나 궁수자리가 보이게 될 겁니다. 낮에 보이는 별자리와 밤에 보이는 별자리가 좀 다르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주운동, 일주운동은 왜 생깁니까?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그렇고 일주운동은 자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도 12궁. 자,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거 해볼게요.